저는 한 40년 됐습니다. 1980년 후반기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가 된 거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장지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가 시작되면서 나눠지기 시작한 게 이제 테크노마트하고 용산 전자상가 이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세운상가 이 전자상가 자체가 한 3원화 되지는 않았지만 2원화는 됐어요. 용산하고 서울 이 세운상가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난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시장을 하면서 그 저희가 여기 있는 종로에서부터 퇴계로까지 한 1km 구간을 녹지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게 발표하고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세운상가 종로 쪽에 있는 현대상가를 헐었죠.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작되면서 이거에 대한 걸 백지화를 만드는가 했더니 어느 날 저희들 여기 그 세운상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여기 테라스를 쭉 만들어서 퇴계로까지 해놓는 일을 했어요. 돈이 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영향을 못 끼쳤어요. 그분들 생각에는 세운상가나 그 전체 이 상가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의도는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운상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옛날 이라듯이 뭐 속담도 있듯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이 거짓말 되듯이 지금도 재개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재개발? 그래. 이러고 넘어가지. 특별히 여기 상가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주변 입주자들 뭐 주민들이나 야, 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세운상가 하면 뭘 개발이야 옛날 개발해서 다 없어지지 않았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 세운상가 옆에 자리한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지속 추진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어 사업지에 세워질 건물 높이를 두고 2018년까지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세운 4구역에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이 좀 있긴 있었더랬습니다. 원래 여기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였을 때 그때 그 이전에 그 시장 시절에 여기가 이제 도심지에 있는 그 상업지 뉴타운으로 이제 고시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상업지 뉴타운을 갖다가 이제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상업지 뉴타운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4구역이 있는 곳은 이제 대표적으로 진양상가라든가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렸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 지역이 어떤 얘기까지 회지가 됐었냐면 전 세계에서 세운상가라든가 진양상가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었던 그런 유명한 곳이었는데 추후에 이제 용산이 개발이 되고 전자상가들이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침체 일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노후화된 어떤 도심의 그 좁은 도로와 뭐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들을 다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하듯이 도심 내에 있는 상업지역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생각하는 그런 개발의 컨셉이 이런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상업지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침체된 서울 세운상가 일대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종로 세운상가 등 정부의 최종 발표 대상에서 한 곳도 낙점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10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정치에 놀아났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슈화해서 세운상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공약이랄까 그런 걸 많이 던졌잖아요. 근데 여기 주민이나 아니면 세운상가에 계시는 상인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거짓이라 그럴까 그런 걸 낙말한 것 같아요. 맨날 한다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위 분들은 개발한다라고 개발이 된 거로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개발해갖고 또 좋은 데 가고 너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손님도 안 오고 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안 되고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들이 안 와요. 개발된다라면 개발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30년이 돼 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 뱉으면 현재 장사하시고 있는 상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님들이 안 와요. 갔더니 인터넷 때문에 매체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그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오셔서 사시는 분도 거기 가면 왜 문 닫았는데 뭐 그렇지. 그리고 뭐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여기 옥상에 세운상가 이런 이렇게 옥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공원 같이. 근데 거기도 지금 폐쇄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세운상가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돼? 여기 세운상가라는 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어보면 세운상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문 닫지 않았어요? 그거 다 부셔지지 않았어요? 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대하죠. 상인들에게는 정말 막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다 전화 한 번 하면 세운상가 그냥 거기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가가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지만은 뭐 어디 전쟁 났으면 그 나라가 다 전쟁 난 것처럼 되잖아요. 세운상가가 여기 옆에가 개발되면 세운상가가 싸잡아서 다 같이 없어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상권이 저희들 죽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 인터넷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오시지들을 않는 겁니다. 세운상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문을 내고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이권적인 거나 서울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의 피해를 계속 입는데 그래서 저희들 얘기하고 싶은 건요. 상인들 좀 생각해 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상가가 이렇게 계속 죽어가면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다 우리 개인적인 거지만 정부에서도 좀 생각해 주는 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는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이는 변경 고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층수 자체는 원래는 이제 98.7m 맨 앞쪽 건물이고요. 그다음 뒤쪽에는 이제 그보다 이제 훨씬 높은 이제 그런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그나마 종묘 쪽에서 가까운 쪽은 약간 좀 중간 정도 층이고 그 뒤쪽에 청계천변이 있거든요. 그쪽 라인은 훨씬 더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냥 고층의 건물로 들어서게 되니까 뭐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100m가 훨씬 넘는 건물들도 주변에 생기게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워낙 많은 소유권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나름의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업성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상업 지역이다 보니 고층이라든가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제대로 정상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청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묘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도심의 어떤 노후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 재생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이 이제 약간 양립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천선 측은 이제 그 세운 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다. 실제로 이제 아마 수직거리로 이제 수평거리로 따지면 이제 그 세운 4구역의 마지막 그 경계점으로부터 외곽선으로부터 180m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국가유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는 이제 그 기준이 100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발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500m 이내의 그 국가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들은 지자체가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로 이제 그 한계 그 길이라든가 경계선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200m 정도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은 이제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시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m가 아니라 약간 이제 도심에 너무나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어떤 그 도시의 어떤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100m까지만 이제 이걸 허용하는 그런 이제 좀 약간 범위가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좀 좁은 형태로 이렇게 그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에 입각하면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게 국가문화재라든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대한 어떤 침해 그러한 범위가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조례상으로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어떤 노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슬럼화해서 도시의 유령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개발을 통해서 좀 깔끔하고 그다음에 현대적이고 그다음에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고요. 이 반대쪽의 입장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그 높은 건물들이 그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게 1호 그 지정한 곳이었거든요, 종묘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어떤 높은 건축물이 종묘를 완전히 둘러싸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어떤 그 등재 조건들이 원래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훼손하게 되면은 경관적 가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재를 지정했던 그 지정의 어떤 의미도 퇴색해지니 이건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로도 변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하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매스컴에 대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상인으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일은 못 돼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에 대한 모든 분들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개발돼서 안정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 옆에 4구역이 정말 그 전자의 메카를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전자 상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장사하는 곳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고층이 됐든 뭐 좀 저층이 됐든 간에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튼튼하고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면 저희들도 이거 녹지축하는 거에 대한 거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 저쪽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이제 문화재는 역사의 한 장이라고 생각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상생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종묘 때문에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 갖고 희생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저는 뭐 여기 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저는 지금 현재 있고 장사를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라는 거는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합의를 봐야 되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고층을 올라간다면 문화재에 대한 고층이 올라감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니네들이 문화재 여기 신축 건축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고층 빌딩이 올라가서 보게끔 여기 지금 7층도 우리 세운상가 7층도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거꾸로 만들고 그러면 그런 걸 제한하고 하면 될 텐데 무조건 야 문화재니까 앞에 뭐 지면 안 돼. 근데 여기 차선도 넓고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기 건물 올라가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유공원, 그래서 뭐 종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기 종묘만 위한 공원을 만들면 옥상에 괜찮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래요. 세운상가가 여기 지금 종로 쪽만 있는 거가 아니라 을지로 쪽도 있고요. 퇴계로 쪽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전자상가는 종로하고 청계천과 을지로 사이, 그다음에 종로와 청계천 사이 이 전자상가들이 있어요. 참 오래된 상가입니다. 60년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장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오면 전자제품으로서는 뭐 빈티지나 그다음에 그 현대적인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거를 이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이익권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양되고 있어요. 사장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활용돼서 필요한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자상가가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대한민국이 전자로 봉제하고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세운상가가 없어지면 전자는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자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 세운상가도 있지만 위에 지금 아파트형 이 아파트인데 사람이 안 사고 오피스텔 같은 개념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개발실로 쓰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세운상가 말하면 5층, 뭐 4층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상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는 다 개발자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부품을 파는 이런 상인들도 많아요.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7층까지도 다 상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굳이 꼭 다 없애갖고 흩어지게 만드냐 이거죠.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